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좀 하나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풀다 보면은 그 등비급수가 너무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약간 주기성을 부여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문제의 복잡성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등비급수가 있어. 3분의 1. 그런데 그 3의 제곱분의 여기는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3의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또 3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2. 막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뭔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급수를 계산은 하는데 이렇게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를 내가 무한히 더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뭔가 규칙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뭐 해버리면 돼?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이런 애들을 계산을 하는 걸 먼저 한다고 하면 우리는 등비급수 계산의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째 항은 위에다 쓰시고 여기다가는 뭘 써서 1-공비를 써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조금만 관찰해보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는 얘대로 따로 계산을 하면 첫째 항이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뭐 얘가 될 거고 1-공비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써서 계산을 각각 해서 더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를 똑같은 걸 5번 노가다를 뛴다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지금은 딱 2개니까 아유 2개 다 뿅 이거 할만하지만 이게 좀 나중에 막 주기가 4개도 돌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좀 귀찮아 라고 했을 때 약간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나름의 좀 스킬이 있는 거지. 이게 좀 되게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하나의 항으로 묶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얘는 둘째 항이 됩니다. 그럼 얘는 셋째 항이 되는 거죠. 새로운 등비수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주기별로 돌아간 이 친구를 첫째 항이라고 보면 얘가 이제 둘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돼? 얘는 3의 제곱분의 1이 곱해지면서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얘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버리면 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째 항이 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2. 얘가 첫째 항이 되고 1-공비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식으로 봐도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건 그냥 한눈으로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주기성이 많이 발휘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뭐 삼각함수도 있고요. 삼각함수에다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뭐 1의 이 거듭제곱의 1의 자리수 뭐 이런 데서 사실 많이 조금 활용을 하죠. 자리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입니다. 삼각함수는 sin 2분의 n파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서 여기다가 뭐 3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이 sine이 붙어있는 친구는 순서대로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4 집어넣으면 1 나오고 0 나오고 그죠? 또 뭐 이렇게 1 나오고 0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오고 이렇게 4개씩 반복되는 이런 패턴의 주기를 주는 뭐 이런 장치로서 이제 삼각함수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약간 이런 패턴도 있는 거지. 막 an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an은 뭐 3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수야. 뭐 n 거듭제곱의 뭐 1의 자리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거듭제곱수도 1의 자리가 주기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4개씩 돌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거랑 막 붙여서 이렇게 주는 거지. an 여기는 뭐 5의 n제곱 짜자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봐라 뭐 이렇게도 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 이런 거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an이 4개씩 돈다는 걸 확인을 하라고. 그러면 이 4개를 펼치시면 5분의 3, 그 다음 거는 5의 제곱분의 9, 그 다음 거는 5의 세제곱분의 7, 그 다음 거는 5의 4제곱분의 1, 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어? 그럼 5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5의 5제곱분의 3, 9, 7, 1 이렇게 4개씩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더해도 괜찮은, 아시겠죠? 이거 그냥 더해도 되잖아. 4개니까. 그쵸? 시간 많으면 싹 다 더해서 짠! 이래도 되고
좀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몇 개로 그냥 하나의 항으로 묶어도 괜찮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냥 이 네 개를 하나의 항이라고 A1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 항까지는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5의 4제곱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첫째 항에다가 5의 4제곱분의 1을 곱하면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가 되니까 한 주기를 그냥 하나의 항으로 묶어버리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이런 게 하나가 이제 주기성이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서 보시면 되게 풍경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되게 이렇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도. 물론 저도 제가 표정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영상 찍으면서 알았거든요. 지금 보다가 송가 표정이 왜 이러지? 막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이럴까?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 얼굴은 못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좀 웃길 때가 있어. 그래서 비우는 게 아니고 표정이 재밌어요. 이제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계산이 약간 이런 패턴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계산이라기보다는 사실 수렴 조건에 관한 얘기인데 이 수렴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 계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수렴 조건을 가지고서 범위를 확인을 하는데 약간 그때 이제 함수라는 틀로 뭐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함수로서 뭔가를 범위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사실 이 두 번째 테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등식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건 이런 건데 뭐 약간 아직도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예를 들어 이런 걸 만났다고 치면 이걸 보자마자 너는 항상 0보다 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바로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좀 이렇게 계산을 좀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2 마이너스 3부터 예를 들어서 2까지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이건 뭐지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약간 이런 포인트는 하나 있을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얘랑 좀 구분을 했을 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는 않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돼. 그걸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그 부등식입니다. 로그 부등식에 의외로 복병이 좀 있어.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많이 빼먹어서 틀려요 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 로그 2분의 1의 x가 2보다 크다. 자, 이런 로그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로그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 이거 대답하기가 좀 그렇다, 그쵸? 자, 일단은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밑을 누구로 만들어? 로그 2분의 1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써주시면 실질적으로 밑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치? 그러니까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작아지면서 얘는 x가 4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 맞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딱 했을 때 선생 잘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딱 보자마자 로그네 하고 약간 긴장 타시고 누구? 0보다 크다를 놓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런 진수 조건 하나가 사실은 뭐를 뭔가 이게 답을 좀 결정한다는 게 좀 약간 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일 안 좋아하는 거기는 한데 탄젠트의 삼각 부등식이 약간 극혐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 하나는 등호를 넣고 하나는 또 빼볼게요. 약간 장난질을 쳐서 이런 것들 한번 오랜만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뭐 삼각부등식의 기본은 뭐야?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구하려면 y는 탄젠트 x를 그리고 y는 3분의 루트 3을 그려서
얘가 y는 누구보다? 3분의 루트 3보다 어디 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상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 부등식을 푸는 거고. 그러면 탄젠트 x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오 하는데 얘는 또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래프를 팔간격으로 이야 이렇게 그리면 여기 또 점근선이 또 있다고. 2분의 3파이 그리고 어디까지? 2파이까지 이렇게 찍어서 이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탄젠트 x를 0부터 2파이까지 구했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눈에 보이기 편하게 체크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답 쓸 때 약간 좀 덜 헷갈리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분의 루트 3을 내가 이렇게 그어요. y는 3분의 루트 3을 그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만나게 되는 점은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얼마? 6분의 파이, 여기는 6분의 7파이. 이런 것들은 알아서 정리해서 쓰시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곳은 탄젠트 x가 아래쪽에 있을 때니까 여기가 y는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등호가 있어 없어 밑에? 없어. 그 얘기는 얘네가 같을 때는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자고.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얘 밑에 보면은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여기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점근선은 이거 포함해 안 해? 안 해요. 우리 안 쓴다고 점근선은. 안 쓰고 얘도 만날 때는 써 안 써? 안 쓴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멍을 좀 내서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 안 쓰고 얘는 2파이도 안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돼?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근데 0은 색칠이 돼 있어야 돼.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다. 또는 또 어디도 돼요?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여기 만나는 6분의 7파이까지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디? 2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입니다? x는 2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유가 내가 못 풀까 봐? 풀고서 틀릴까 봐. 이해됐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 만들면 열심히 부등식 계산해봐야 로그 뭐 계산 해봐야 답은 틀릴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죠? 자, 실험 조건. 좀 너무 설명이 길어지나요? 한 유형 한 3, 4개 묶어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가볼게요. 왜 그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함수 범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범위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R 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2R 마이너스 1 나누기 3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R 플러스 1분의 R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만약에 찾고 싶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R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 들어있는 식들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어떻게 할까요? 막 넣어보나요?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한 4개 정도 넣어보면 대충 뭐 답은 뭐 구할 수는 있다고. 그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엄밀하고 확실하게 할 때는 이게 지금 제일 좋다는 거지. 함수를 이용해서 보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약간 연상을 해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이차함수인 거야. 이차함수.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게 되게 쉬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실제로 y는 x제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y는 x제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누구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가 될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일 큰 값은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x제곱 요 i의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1차함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범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이런 애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수렴 조건 하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계산에서 좀 수렴 조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어떤 게 좀 주의점이 있냐면, 이거 여기다 쓸까? 어디다 쓰지? 참고 여기다 쓸까? 그 첫째 항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 항을 주의하자. 이제 약간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줬다고 쳐봐. x 플러스 1의 n제곱 이렇게 준 거랑 이렇게 준 거랑의 이 문제에서의 좀 차이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선생님, 저는 이미 그거 잘 알아요 해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면 이 친구가 등비 급수예요, 그죠? 얘를 공비로 하는 등비 급수인데 얘가 이제 수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등비 급수에서는 수렴 조건이 1이 빠지잖아요. 1 없이 여기에 이제 제가 수렴할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얘도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등비 수열이기는 한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공비와 첫째 항이 같아서 공비 수렴 조건만 쓰면 되는 애고,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얘는 뭐냐면 첫째 항 곱하기 누구로? 공비의 n-1제곱으로 이렇게 식을 좀 정확하게 준 친구라고, 그치? 그럼 얘가 수렴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똑같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이기는 한데 여기서 포함해야 될 게 누가 있다? 첫째 항이 누구일 때? 0일 때. 이거를 꼭 포함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하나 빼줘서 정수결수 틀리면 진짜 죽고 싶을걸?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정말 스트레스 쩐다고. 근데 내가 시험 테스트를 내보면 이거 하나로 틀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시 한번 첫째 항이 누구일 때? 0일 때 다시 한번 체크할 거. 됐지? 자,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 좀 찍어줄게. 298번 300번 301번 304번 308번 306번도 해야 된다. 306. 여기 이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인다, 그죠? 밑에 다시 써줄까?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아래 합을 구해라. 뭐 이렇게 준 건데, 지금처럼 뭐 저렇게 급수가 수렴해요 라고 준 상황을 가지고서 뭐 이 아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8분의 r 빼기 5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하며, 그 얘기는 이런 조건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럼 R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R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이제 가조건의 급수가 수렴할 조건이고,
이제 나조건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분의 1의 개수비가 사실은 이거죠. 여기가 7,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네들의 밑이 가장 컸을 때 마이너스 7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r이라는 이 밑이 절대값이 누구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쵸? 7을 넘어서지 않으면 요 아이의 극한값은 항상 마이너스 7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7부터 7까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r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이 범위를 나타내게 되고요. r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가 이제 0으로 가니까 나머지 4개 3, 4, 5, 6은 9 더하기 9가 돼서 답은 18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0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급수, 등비 급수가 수렴할 때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급수가 수렴하다는 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각각의 공비들의 범위를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이게 공비, 얘는 r과 r 제곱, 얘는 마이너스 r과 r. 그러니까 사실은요, 마이너스 r, r 제곱, 마이너스 r, 이건 뭐 겹치니까 안 해도 되고 2분의 r, 그리고 요거 2분의 r 플러스 1, 요 4개의 범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뭘까요? 하면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항상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r의 n제곱이 급수가 수렴하면 마이너스 r의 n제곱도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r제곱의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0과 1 사이에 있다.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r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바로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항상 함수로 좀 보는 어떤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보고 정의 역으로 보고 얘를 y는 r제곱이라는 친구를 함수의 이제 치역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r축, 여기가 y축에 y는 r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사용이 되니까 y 값의 치역은 0과 누구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r제곱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이제 함수로 분석을 하면 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져도 우리가 좀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3번. 3번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2분의 r의 범위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뭐 요거는 그냥 2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면 이 친구는 항상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 요것도 r의 n제곱이 수렴하다면 2분의 r의 n제곱도 수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인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2분의 r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이제 얘도 이제 함수로 보시는 거죠. 2분의 r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보면 요거는 이제 1참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1참수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텐데 1을 넣으면 이게 2분의 3까지 가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의 r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너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r의 n제곱이 수렴하면 2분의 r 플러스 1의 n제곱이 수렴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이제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3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N의 공비가 3분의 1이고요. BN의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좀 체크를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수렴하지 않는 급수를 찾을 건데 사실은 너는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괜찮고요. 너는 3분의 1, 너는 2분의 1이니까 얘네도 각각 수렴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비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6분의 1이라서 괜찮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그럼 얘네들의 공비는 어떻게 되냐 하면 BN의 공비가 2분의 1이고 AN의 공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2분의 3 요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커지네. 그러니까 5번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정이 있는 친구들 좀 피곤해 하더라고. 너도 오늘 영어 보고 그지? 너 끝나고 또 수업 있냐? 네. 국어 6시. 6시. 영어는 아침 9시. 소영이도 아침에 있어? 다들 아침에 좀 하나씩 있구나, 그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뭔가 뭐 없나?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재밌는 게 별로 없긴 했었어. 뭐 딱히 뭐 없었어요. 뭐 없어. 운동을 시작했다. 뭐 생각나는 게 없네. 자, 그래. 공부하자, 얘들아. 혹시라도 딱 떠오르면 멈추고 바로 해줄게. 그렇지? 자,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이것부터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급수의 진입 판정은 크게 결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결이 있어. 그래서 똑같이 생긴 식인데 그냥 급수냐 등비 급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진입 판정 저번에 할 때 그냥 급수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등비 급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총 4가지로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 극한값의 기본 성질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할 때로 극한값 하나 줘놓고서 얘네들로 사칙연산 됩니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명제에 대한 느낌으로 급수가 수렴할 때에 대한 명제로 확인하는 게 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소관계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급수를 판정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 뭐였더라? 네 번째 게? 오늘 했는데? 기본 성질. 그쵸? 기본 성질. 급수의 기본 성질이 있었다. 얘는 뭐는 가능하다? 두 개가 수렴하면, 급수 두 개가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등비급수는 포인트가 완전 싹 달라. 등비급수는 뭐냐? 첫 번째, 1번, 수렴 조건.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공비가 과연 나를 수렴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한 90%는 다 수렴 조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뭐냐? 등비수열의 극한값과 급수값의 차이. 여기를 묻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수렴할 때와 급수가 수렴할 때의 차이. 그 차이, 이건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 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내용들. 이게 어디서 발생하지? 어디서 발생해? 이 둘의 차이. 자, 여기 좀 내가 안 찝어줬나 너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A의 R의 n-1제곱의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한다 라는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과 1인데 여기 누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간다. 맞지? 1일 때 얘는 뭐한다? 수렴한다. 그죠? 그런데 급수는 어때요? 급수는 1일 때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거지. 얘는 1일 때가 포함이 안 된다. 뭐 요런 차이. 그러니까 1에서 발생하는 이 차이에 대한 얘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명제들이 좀 있는 거고 이 내용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 거예요.
되죠? 자, 첫 번째 얘부터 볼까? 그냥 급수와 등비급수, 급수 and 등비급수.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맞는지 봐봐. 얘가 수렴함. 얘가 수렴함. 여기까지 되지? 이렇게 수렴함. 그런데 이거 가지고 an 곱하기 bn의 값도 수렴할까? 참여 거짓이야.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유는 두 개가 수렴해도 우리는 이 곱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되지? 모른다. 이러라고. 얘가 이해돼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그냥 급수일 때는 이게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그냥 급수에서 봤을 때 기본 성질은 두 개가 수렴한다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까지는 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모르는 영역이라고. 안 됨!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뭐야? 그냥 급수에서는 거짓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봐봐. 여기에 딱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 an이 등비수열이야 얘들아 라고 표기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완전 180도 바뀐다고.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이 등비수열의 공비가 RA라고 하면 여기다 쓸까? RA라고 하면 그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얘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일 때는 포인트가. 그럼 마찬가지로 요 등비수열이 수렴해 라고 한다면 저 친구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가져지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의 이 공비인 RA 곱하기 RB도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이해되지? 근데 생각해봐. 1보다 작은 걸 곱해서 1보다 크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작은 애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곱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무조건 곱해도 이 안에 들어갈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다? 등비급수의 입장에서는 참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고? 거짓이고 여기서는 등비급수에서는 이게 참이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중에 좀 잘 눈여겨보시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수렴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게 어디 갔어? 조금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봐봐. 이제 줘도 되죠? 자, 수렴 조건은 사실은 약간 얘도 약간은 조금 헷갈리는 파트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가 R의 n제곱을 등비수열로 아니지 이렇게 써볼까? A의 n제곱 A의 n을 등비수열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얘가 등비수열이야. 자, 그럼 이 친구의 첫째 항을 내가 A, 이 친구의 공비를 R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AN의 제곱의 첫째 항은 어떻게 돼요? 이 수열의 제곱의 첫째 항은? AN의 제곱의 첫째 항은 A 제곱. 맞아요? 그리고 공비는 R 제곱. 이게 괜찮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A2N은 어때? A2N. 첫째 항 얼마? A R. 공비는 R 제곱. 이런 거 좀 보여요? 난 이게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펼쳐보세요. 내가 지금 A1, A2, A3, A4 뭐 이런 등비수열이 있을 때 너를 A, 너를 AR, 너를 A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아실 거고, 그럼 AN의 제곱은 여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제곱 해보시면 첫째 항이 A 제곱이고 공비는 R 제곱씩 계속 곱해진다는 것도 확인이 될 거고, A2에는 두 칸씩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AR 그리고 두 칸씩 하면 AR 세제곱이니까 R 제곱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 이건 펼쳐보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논란이 있는 건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R 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참인가요? 이건 좀 많이 봤지? 이게 참의 거짓이야. 참이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R이 제곱한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이건 참인가요? D 약간 오늘 몸으로 좀 웃겨야 되겠다. 참일까요? 아닐까요? 난 내가 어떤 모양새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조금 걱정되긴 해요, 지금. 왜 저러지? 이런 약간 표정이어서 내가 지금, 이거 좀 안 좋나 보다, 반응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거짓? 나머지는 다 조금 헷갈해요? 충격적인 결과 말씀드릴게요. 참이에요. 진짜요? 네, 참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 잘 봐봐. 아까 내가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거를 좀 부등식의 입장에서 볼 땐 이런 거는 좀 바로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실 너와 너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 이 친구여야 하고, 그리고 이 친구여야 한다,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요? 뭐든 실수야. 뭘 집어넣어도 다 가능함.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어때? 이거 해 어떻게 돼? R제곱 빼기 1이 누구보다? 0보다 작다.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R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는 띠용. 됐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R제곱이 이 범위에 있으려면 약간 기류법 써봐. 기류법. 1이라고 생각해봐.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애가 있어? 1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이 안에 들어가는 애 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이 안에 들어가는 애 있어? 없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넣어봐. 제곱해서. 없지? 없다고. 이거하고 이거는 사실 어때? 또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서 이거 뭐야? 또이 뭐 말이 좀 이러냐? 같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지워도 되나? 자, 어디다 써야 돼? 들어가? 뭐지? 자, 그럼 이건 어때? 띠우루루루 하나만 더 해보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R 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까요? 참 거지. 참, 그죠? 이게 약간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필이 참이긴 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좀 정확하게 이런 게 좀 찝찝하다면 자꾸 좀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걸 뭐로 보면? 함수로 보면, 그치? 함수로 보면 그렇지 않아? 함수로 보면 얘가 x 세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부터 1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 부등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함수에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너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거 참입니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어. 항상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참일까요? 참이에요. 동치, 똑같음 이렇게 된다고. 자, 난 모르겠는데요. 보여줄게. 왜 참인지 보자고. 그러니까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부터 보세요. 너 데리고 와. R 세제곱 플러스 1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죠? 하고 보면 이렇게 푸는 거야. 너를 인수분해를 해. r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친구는 무조건 누구다? 양수라는 걸 알아요. 그냥 무조건 양수거든요. 선생님 전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양수예요. 완전 제곱 만들어 보시면 무조건 양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이 뜻이랑 똑같습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얘는 r 마이너스 1,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런데 니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동치, 똑같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도 왔다 갔다가 다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이 등비급수거든. 그런데 AN의 세제곱이 수렴해. 그러면 AN의 요 친구도 혹시 수렴할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네, 맞아요. 이거 수렴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왠지 되시죠?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공비의 세제곱인 R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친구의 공비인 R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세제곱이 넣으면 이거 되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되지? 이게 제곱일 때도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수렴 조건도 딴딴딴 봤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좀 짧으니까. 뭐 빼먹는 거 없겠지? 오케이. 자, 정리 뭐 이렇게 좀 되셨으면 3번 할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극한값과 등비수열 급수의 차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냐면 R이 1일 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1일 때 수렴하고 급수는 1일 때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이 3인데요. 이 친구의 공비가 1인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이면 3, 3, 3, 3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이겠죠.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 극한값은 누굴 향해 간다? 3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공비가 1이면 이런 수열의 극한값은 누굴 향해 가? 3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수열을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1항부터 무한항까지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 더하면 3을 끝없이 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공비가 1인 상황에서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수렴할 수 있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뭐 약간 이런 패턴인 거지. 짜잔. 이렇게 등비수열이다 라는 표현을 딱 주고서 얘가 등비수열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친구가 수렴하면 요 등비수열의 극한값 또 수렴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가 수렴해? 라고 물어보면 일단 등비수열은 어때요? 등비급수는 이 아이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극한값은 어때? 이 아이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요거 이렇게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너희면 너희다는 아무래도 얘가 좀 작고 얘가 좀 크니까 포함되는 관계라서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면 어때? 예를 들어서 역으로 가면
역으로 가면 이거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면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언제? 공비가 1일 때는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이것도 사실 이 AN이 어떤 수열이냐에 따라 좀 결론이 다르긴 한데, 자 일단 이거부터 볼까? 자, 약간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아무 말이 없었어. 그냥 이게 다야. 명제인데 이게 뭐 AN이 등비 수열이다, BN이 등비 수열이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명제로서 봅시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그냥 명제로서 봐봐. AN, BN에 그냥 수열이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다. 그러면 극한값 두 개가 0이니까 더한 것도 0이다. 그러니까 거짓이야. 이해되지? 이게 그냥 급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붙여 있어? 이렇게 AN과 BN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러면 이제는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에 대한 내용으로 얘네들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급수가 수렴하면이 아니라 등비 수열 자체, 등비 급수가 수렴하면이니까 이 친구의 공비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공비가 뭐가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등비 수열 두 개의 극한값은 0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0이 되지 않나요? 꼭 등비수를 안 봐도 그죠? 뭐 일단 0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고. 어디서? 공비가 1일 때.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다. 나 뭐 하는 거야? 수렴할 때가 왜 잘못 적었어요? 뭐 하는 거야? 자, I'm so sorry. 이거 아니야. 딴 생각. 좀 미쳤나 봐. 이거 아님? 이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미안해. 잘못 생각. 지금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어. 다시. I'm so sorry. 다시 다른 문제. 아까 거 싹 잊고 다시. 자, AN과 BN이 등비수열이야. 이고 등비급수가 발산하고 등비급수가 발산해. 두 개의 등비급수가 발산하면 두 개 극한값의 합이 0이 되지 않나요? 이게 질문이야. I'm so sorry. 자,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같이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등비 급수가 발산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R이 1보다 클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또 언제? R이 1일 때. 약간 어떤 느낌인지 되지? 지금 나는 급수가 발산하는 상황을 준 거고, 급수가 발산하면 극한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로, 그지? 등비 급수가 발산하는데 등비 수열의 극한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약간 이런 포인트를 잡고 다시 한번 보니까 누구일 때? 공비가 1일 땐 얘가 발산할 수 있고, 이 친구의 공비가 1일 때도 등비 급수는 뭐 할 수 있다? 발산할 수 있다. 이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 얘가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건 이해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극한값은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약간 이해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가 발산하는 상황 중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값을 갖는 이 친구들 중에 더해서 정말 0이 되는 애가 없을까? 만들면 있는 거지. 첫째 항을 예를 들어 3으로 잡아. 그럼 3 하면 A에는 3으로 가고, 첫째 항을 마3으로 잡아. 마3 이렇게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두 개를 더한 건 0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님? 이 되시죠? 그러니까 비록 급수는 발산하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이게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는 거를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될까요? 자, 이제 진짜 다 했음. 거기 68쪽. 이제 하기 싫은 건 다 끝났어요. 68쪽 4개. 이제 진입한 적 없어요.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끝났어? 저거 수업이 딱 끝나니까.
태연이는 잘 할 거야. 찬식이는 진짜 수업할 때는 안 자긴 해. 근데 제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수업 들은 건 잘 이해하니까, 그지? 숙제를 너무 좀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그렇지. 수업 태도는 찬식이가 진짜 좋아. 태연이는 수업은 안 듣는 건 아니야. 안 듣는 건 아니고 좀 한번 자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야, 근데 이거 진입한정 얘기하는 거 좀 다 좀 이해 좀 되니? 좀 어때? 아니면 좀 머리 잘 안 들어와? 좀 애매해. 어? 잘 이해 안 돼요? 아, 둘 다. 그냥 내 지연이는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헷갈헷갈 하나? 맞아? 근데 진입한정 맨날 그래. 맨날 헷갈려. 문제 풀면 알 것 같은데. 풀어보면 많이 풀어. 응. 이거 말고 많이 풀면. 아, 좀 더 풀어보면? 근데 야, 미적분도 서술형 없는데도 꽤 있더라. 저희 없어요. 선역은 없다 그러고. 누가 얘기했지? 아니 현직이 없는데. 네, 들었어. 다른 선여고 친구에게. 응? 아니. 내년 있어. 짱만한 3학년 때는 서술형을 좀 그런가? 채점하면 좀 논란의 여지가 되니까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서술형 채점 좀 귀찮긴 할 것 같아. 좀 잘 채점해줘야 되잖아. 하나하나 다. 대충 딱 보고 쫙 이게 아니라 OMR 카드는 돌리면 그냥 끝! 이건데 이제 서술형은 다 봐야 되니까.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닐 거고. 자, 일단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는데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이게 등비급수냐 그냥급수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등비급수가 수렴하다라는 말은 요 아이의 공비의 범위가 수렴하다. 그러니까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 친구의 공비의 범위도 만족을 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공비는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R의 제곱도 항상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을 제곱해도 절대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R 제곱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항상 성립을 해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급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등비급수가 발산하면 이 친구도 발산하냐, 이것도 수렴 조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발산한다, 등비급수가 발산한다는 얘기는 R이 1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상황일 때 R 제곱도 항상 발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R이 1이면 R 제곱은 1이니까 발산하고요. R이 1보다 크면 제곱도 1보다 커지니까 발산할 거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제곱은 1보다 크니까 얘도 발산, 전부 다 발산하네. 오케이, 너도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디귿은 뭐 수렴 조건이라기보다는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은 수렴 안 하죠. 왜냐면 2분의 1을 무한히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 선생님 그래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은데 하면은 사실은 이게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급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AN 플러스 2분의 1의 극한값은 얼마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얘는 2분의 1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너는 무조건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도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급수의 진입 판정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그냥 급수의 진입 판정이 아니라 등비급수의 진입 판정이라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등비급수의 진입 판정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비입니다. 공비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전부 다 공비에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억부터 보시면 요 두 개가 수렴하다는 얘기는 이 AN의 공비와 BN의 공비가 각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즉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와 같고, 그러면 그 둘을 곱한 것도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요 등비 급수가 각각 발산하면, AN과 BN이 발산하면 너의 극한값은 0이 아니냐 이렇게 준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발산하는 이 조건에 굉장히 좀 크나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등비급수는 공비가 1일 때 뭐 한다? 발산한다는 특징이 있죠. 공비가 1일 때 급수는 발산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AN이 뭐 공비가 1인 상황 하나 생각해봐. 1, 1, 1, 1 이런 AN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도 사실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은 우리가 누구지만, 그쵸, 1로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급수의 입장에서 보면 급수는 뭐 하는 거야? 이제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수가 발산하는 형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하나 있다는 걸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R이 얼마일 때? 1일 때다 이렇게 보는 거랍니다.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 마저 있었지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BN이라는 급수도 발산한다 라면 그 상황 중에서 BN도 극한값이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애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찍으면 BN의 극한값은 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쵸,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등비 급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발산하는 형태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발산하지만, 등비 급수는 발산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는 내가 만들 수 있고, 그게 공비가 1일 때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꼭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뭐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처럼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RA의 세제곱이 요 범위에 있기 때문에 R도 항상 RA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얘는 이제 AN이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BN의 어떤 등비 급수가 수렴해서 R의 B제 세제곱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R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는 BN이라는 등비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수렴하고 수렴한 걸 더하면 그 친구는 기본 성질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 등비급수라는 건 이해되지? 첫째 항이 얼마? 코사인 세타. 공비는? 코사인 세타. 아니 코사인 세타? 얘를 네가 AN이라고 생각해봐. A1은 얼마야? 코사인 세타. A3은 얼마야? 코사인 제곱. A3이래. 코사인 세타 제곱. 그치. 공비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등비급수 공식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3분의 2다. 이렇게 곱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3 코사인 세타.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 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하나는 얼마고? 1이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두 개를 보면서 드는 생각. 2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2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 2분의 1이 될 때 세타는? 3분의 3분의 8.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325번을 보면 이렇게 생긴 요런 i의 급수를 계산해라.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합성을 했네요. 그죠? gn을 fn에 넣었으니까 저는 gx를 fx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gx는 요거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을 통째로 여기 이제 제곱에다 넣으시면 되고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지수끼리 곱해서 2x 플러스 2다가 될 거고 너는 3 곱하기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n으로 바꿔서 급수 계산하시면 사실은 각각의 항이 등비급수 형태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n으로 바꿔서 써보면 얘는 2분의 1에 2n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너는 3 곱하기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이다 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너부터 계산하면 첫째 항은 1 집어넣어서 2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의 4제곱은 16분의 1인가요? 자, 그리고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등비급수 계산한 거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4분의 3이 첫째 항이죠.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16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너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의 역수인 2를 써주시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너는 12분의 1 그리고 이렇게 약분되면 2분의 3이니까 통분하면 12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분의 19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인가요? 자, 325번의 답은 4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3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an이라고 하는데 요런 등비급수를 계산해라가 문제고요. 일단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약간 연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24라는 숫자의 약수를 먼저 구해보면 얘가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2의 세제곱이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이 있으면 1 더하기 3.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의 합과 이 파란색 부분의 합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약수의 총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약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저 약수를 이렇게 표를 그려서 찾을 수 있잖아요. 3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칸을 그리면 여기 이제 8개가 약수의 어떤 8개가 되고 그리고 그 8개들을 다 더한 값을 내가 구하는 게 약수의 총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요렇게를 1이랑 곱한 친구들이고 요 두 번째 줄에 오는 친구들이 요렇게를 이제 3으로 곱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두 각각의 등비수열의 합의 곱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약수의 총합이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의 n제곱으로 이미 소인수 분해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an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3의 n제곱까지를 더하면 이게 이제 약수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1에 공비가 3에 항의 개수 조심하세요. n개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리고 빼기 1 그리고 너는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n이다 라고 보시면 내가 구해야 되는 급수는 9의 n제곱으로 각각을 나눠주는 거니까 좀 어떻게 쓸까?
여기가 2, 여기가 3의 n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었다면 요거를 이제 9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을 좀 식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얘네들끼리 묶어보죠. 2분의 3은 하나 떼내시고 9의 n제곱, 3의 n제곱은 이제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두 개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제 9분의 1의 n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두 개의 등비 급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을 구한다고 해서 1을 좀 넣어보면 이게 얼마니?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공비는 3분의 1일 거니까 이렇게 쓰면 저 친구는 처리가 된 거고.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으면 18분의 1인가요? 그렇죠. 18분의 1. 그리고 공비는 9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3 빼기 18분의 1 곱하기 9분의 8의 역수인 8분의 9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는 이제 4분의 3 빼기 이게 이제 16분의 1 이렇게 되면서 16분의 12 빼기 1이니까 너는 16분의 11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요 알파 베타를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근을 좀 구해보면 얘가 8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짠이 되는데 얘가 이제 8분의 2 플러스 루트 12 이게 얼마냐? 3루트인가? 아니야. 12면 2루트 3? 그냥 루트 12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나랑 8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2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이는 이 i 두 개 다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의 다행인 점인데 이유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등비 급수의 공비가 되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근계수죠. 실제 계산은 근계수로 할 거고 두 근의 합은 8분의 4니까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각각을 등비 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베타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베타고 요거 공비도 베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알파고 공비도 알파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얘 같은 경우는 통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곱해온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또 곱해서 이렇게 쓰면 바로 그냥 쓸까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식이 돼서 슥싹 지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을 이렇게 쓱 하고 곱해주면 이것도 이거 분자가 약분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또 곱해주면 전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약분이 되고 분모는 1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두근의 곱입니다. 의 형태로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8분의 8 빼기 4 빼기 1분의 1이고요. 그럼 너는 8분의 3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분의 8이다가 돼서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2번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아이의 급수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가 문제인데 사실은 요거를 좀 보시면 얘가 이제 알파분의 1의 2n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의 2n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분의 1의 n제곱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비급수가 각각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파의 제곱분의 1이 첫째 항이고 공비도 알파의 제곱분의 1인 등비급수가 돼서 얘는 알파 제곱 빼기 1분의 1이다.
여기다 이제 알파 제곱 곱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야, 얘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똑같죠? 베타 제곱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보면, 여기다가도 베타 제곱, 여기다가도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얘는 여기가 1, 그리고 베타 제곱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플러스 사실 얘는 이제 숫자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두근의 곱이 얼마냐면 이제 빼기 4기 때문에 이게 빼기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부담 없이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계산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5를 뒤집어서 계산하면 쓱싹 계산돼서 너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너희 둘만 따로 보면 이제 통분을 좀 하셔야겠죠. 요거 분의 1에 여기는 베타 제곱 빼기 1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1, 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필요하고 알파 베타의 제곱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근계수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구,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2곱이죠. 그래서 8 하면 이제 이건 1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16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10이니까 12 빼기 2는 10, 그리고 제곱은 16, 그리고 너는 빼기 12 더하기 1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5분의 10이 돼서 얘는 2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2 빼기 5분의 1 하시면 답은 5분의 9다. 설마 답 없으면? 진짜 없어? 답이 없다고? 5분의 8인가? 아니 이게 5분의 9라고? 이게 몇 번이지? 3, 3, 2 답이 5분의 8인데 끝에 게 틀렸을까? 4분의 5 4분의 5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맞고, 뭘까요 여러분들? 잘한 것 같은데. 음... 3, 3, 2 볼까요? 3, 3, 2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여기 2를 안 곱했구나. 에이, 자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2를 안 곱했죠?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두 개 곱해서 2배. 미안합니다. 2를 곱하셔야 되고요. 2를 곱하면 5분의 8이다. Sorry. 일단은 등비 급수하고 등비 수열의 합의 차이를 좀 구해봐라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요 파트죠. 요거는 이제 요 수열을 무한히 더하세요. 등비 급수의 의미인 거고, 우리가 계산을 하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저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5분의 4를 뒤집어서 4분의 5 하면 요건 그냥 5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n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n항까지 합을 좀 식으로 세우면 첫째 항 쓰고 공비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n제곱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5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5분의 4는 뒤집어서 4분의 5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4, 4 이렇게 약분을 하면 그 결과가 5 빼기 5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계산이 이 두 개 5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빼보면 실제로 5 빼기 5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인데 요거가 5하고 5하고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플러스 5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이 된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절대값이 0.001보다 작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계속 양수라서 뭐 절대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죠? 요거는 그냥 없애시고 요 부등식을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000분의 1이다 보니까 1000분의 1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의 n제곱이 이 5000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5의 거듭제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5의 세제곱이 125고 5의 4제곱이 625고요. 5의 5제곱이 여기다 이제 5를 곱하면 5, 2, 3125. 그럼 5의 6제곱이면 이제 좀 넘어가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5000분의 1이라는 게 사실은 3125분의 1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작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요 5의 6제곱, 이거에다 이제 5를 곱한 건데 뭐 10,000, 5,000 얼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5의 6제곱 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5000분의 1보다 작으려면 요거는 이제 5의 6제곱 분의 1 정도는 돼야 된다. 따라서 n이 얼마? 그렇지, 6은 돼야 요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등비급수인데 얘가 3이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 마이너스 1-r분의 a는 3.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얘도 3이래. 1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거 두 개 식을 연립하면 되거든? 이거 이거 두 개 똑같이 나눠지는 거다. 아, 얘를? a 곱하는 걸로 해놓고 1 마이너스 i. 맞아.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가면 위에 거 3이니까 그렇지. 얘하고 얘가 남아있는 1이지. 그러니까 1 플러스 r분의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왜 1이에요? 아, 똑같은. 그치. 네. 얘가 3이니까. 네. 그럼 이제 요 식이랑 요 식을 두 개를 연립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이 식에서는 a가 3이랑 1-r을 곱하면 되잖아. 3-3r이 되지. 네. 근데 여기서는 a가 오른쪽으로 곱해주면 1 플러스 r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2는 4r이 돼서 r은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걸로 a도 구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너는 누구도 구할 수 있겠어? 얘도 구할 수 있는 아, 거지. 네. 그럼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자, 357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풀다가 뭐지? 이렇게 싶으셔서 질문했던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째 항이 1이고 an과 an 플러스 1을 이렇게 이제 곱했을 때 요런 어떤 5분의 1의 n제곱이 나왔다는 건 an이 이제 등비수열일 거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뭐 일반항이 저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an에 대해서 식을 좀 잡고 써보면 뭐 얘는 첫째 항이 1이니까 1 곱하기 n-1제곱, 그리고 an 플러스 1은 1 곱하기 r의 n제곱,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이용해서 한번 r을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신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식 r의 n-1제곱 곱하기 r의 n제곱은 5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이제 계산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얘가 너다. 자, 뭐 이렇게 좀 당황스럽다고, 그지? 여기서 R이 나올 줄 알았는데 R은 나오지 않고 조금 식이 되게 복잡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약간 막힌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R값을 직접 계산해서 푸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R을 뭐 로그로 이용해서 억지로 뭐 표현을 할 수야 있겠지만 뭐 정확하게 숫자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왜 하필이면 A2n인지 그리고 여기가 왜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만 줬는지 약간 이런 어떤 서로의 관계를 좀 쳐다보면서 이 약간 풀이의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냥 단순 계산이 안 되면 끝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잠깐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식을 한번 펼쳐서 써볼까? 제 같은 경우는 사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건데 그걸 계속 집어넣어서 더하면 이게 사실은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자, 얘도 사실은 등비수열일 거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걸 아니까 이 식 자체들을 첫째 항하고 공비로 한번 표현을 해봤다고 그러면 A는 첫째 항 A2는 첫째 항에 R이 한번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AR, A제곱 R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A 두 개는 똑같죠? 얘는 AR, 얘는 AR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또는 A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너 같은 경우는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너는 A 제곱, R 5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약간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내가 구해야 되는 애를 쳐다보면 구해야 되는 애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띄어지는 친구인데 A2가 뭔가 하고 보니까 얘가 AR이에요. AR. 그죠? 그리고 A4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AR 세제곱입니다. A6는 AR 5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산하는 게 목표인데 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랑 정확하게 A만큼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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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거를 더하는 것과 아래 것을 더한 것의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근데 또 여기 보니까 A가 얼마래? 그치, 1이래. 그러면 이게 1을 대입해보면 두 개의 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이렇게 계산한 게 너도 마찬가지로 R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5제곱 이런 형태의 등비급수가 된다는 거야. 사실은 얘랑 얘랑은 합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 이 친구의 식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 위의 식,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 요 위의 식이 5분의 1의 n제곱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해서 이 친구를 그냥 계산해서 더하세요가 이제 문제의 핵심 요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 계산을 해보자면 첫째 항을 5분의 1이라고 보고 공비를 5분의 1이라고 보면 최종적인 결과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뒤집으면 4분의 5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약분해서 4분의 1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문제의 약간 출제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얘는 급수라는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맞췄다라기보다는 이 급수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펼친 형태가 굉장히 좀 흡사하더라. 그 펼친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서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런 게 약간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이죠. 자, 요 문제는 사실 포인트가 이제 수열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막 이렇게 생긴 수열들이 n항까지 더해 있는 걸 5n이라고 준 거고요. 그걸 가지고 누굴 구합시다. 그쵸? 요 급수를 구합시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 식이 조금 다르죠? 얘는 그냥 AN만 있고요. 그리고 얘는 막 이상하게 곱해져 있고 뭐 요런 게 좀 차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걸 풀려면 일단 기본적인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수열을 내가 1항부터 n항까지 이렇게 더한 것을 an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sn의 식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누굴 뺀다? sn-1을 뺀다.
그건 이제 A2부터 그러니까 2항부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항은 그냥 1을 대입해서 S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거 요거를 좀 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식을 일부러 복잡하게 주죠. A1, A2가 아니라 막 앞에 이상한 걸 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주게 되면 이게 바로 보이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헷갈린다 하시면 얘를 어떤 수열의 첫째 항, 너를 둘째 항, 너를 셋째 항, 너를 n번째 항 이렇게 이름을 다시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 5n이다 라는 걸 준 거라고 보시면 이 수열을 n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줬구나. 그걸 내가 ON 이렇게 이제 받았다라고 친다면은 사실은 나는 이걸 통해서 누굴 구할 수 있다? 그쵸, B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ON에서 O의 N-1 이렇게 이제 빼면 될 거고 요게 이제 2항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ON은 지워지고 여기가 5만 남아서 2항까지는 5다라고 볼 수 있고요. 1항일 때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1 대입하면 5니까 너도 5네. 따라서 그냥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BN을 다시 요 식으로 원래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면 얘는 2의 n-1제곱의 AN이 5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AN식은 2의 n-1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완성을 하면 실제로 최종적인 결과물은 그냥 등비급수 계산하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으로 너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요 AN 자리에는 2의 n-1제곱분의 5다 이런 식이 될 거고 이제 첫째 항은 5죠?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게 이제 5 곱하기 2분의 1이 뒤집으면 2인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다? 저 10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3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AN의 조건을 이렇게 만족을 할 때 이 아이의 값은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준 거고요. 일단 AN을 보니까 뭐 AN이 이렇게 생겼고 2분의 1의 n제곱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친구의 급수가 뭐 존재한다. Q로 뭐 이런 건데 약간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 두 개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와 Q를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여기 뭐 AN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AN 자리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을 한번 넣어보지 뭐. 2분의 1의 n제곱 빼기 2 더하기 P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한 것이 얼마다? 그치, Q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쳐다보면 하면 이제 보이는 거고 잉? 하면 이제 못 푸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급수잖아요. 급수. 요것도 어떤 수열을 더한 급수인데 급수의 값이 Q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Q라는 값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Q라는 값으로 뭐 한다? 그치, 수렴하는 상태다라는 급수가 수렴할 때의 포인트로 보자면 사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무조건 누구여야 된다? 저 0이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약간 괜찮을까? 그러니까 급수가 Q로 존재하에 그러면 그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니 여기에 보이는 극한값은 0으로 간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P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저 2로 가야 된다. 따라서 P값은 2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럼 AN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무섭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이거예요. 이거. 누구?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Q값은 사실 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구할 필요는 없는데 뭐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뭐 등비급수니까 Q값은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급수로 공식을 계산해 보면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라 뭐 P값, Q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얘니까 얘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뭐 이런 식으로 풀마가 번갈아 가는 등비수열이 되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리고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3을 뒤집어서 3분의 2라고 보면 너는 빼기 3분의 1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63번 또한 이제 급수가 수렴할 때라는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낸 거고 자, 요렇게 생긴 수열의 급수값이 5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이 친구의 극한값 얘가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좀 식을 정리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는 3n-1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고 요 합을 좀 식으로 표현할 건데 등차 수열에서도 얘가 이제 첫째 항이 누구고 그쵸 1이고 그리고 끝의 항이 2n-1인 거니까 얘를 좀 식으로 표현하면 첫 항과 끝 항을 더한다. 맞죠? 그리고 항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세면 여기 이제 n번째 거라서 n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항의 개수 곱하고 2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n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 저 친구는 좀 외워두셔도 좋죠. 우리가 이제 홀수의 합은 항의 개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홀수 3개를 더하면 뭐 3의 제곱, 홀수 n개를 더하면 n의 제곱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홀수가 n개 더해져 있네. 바로 n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9분의 1로 간다는 건 확인이 되죠. 최고창의 개수 b로 보면 9분의 1로 가고 그러면 n분의 an의 극한값이 9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로 뭐라고 줬냐면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식이 이제 dn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죠. dn 플러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니까 요게 9분의 1이라는 정보는 결국에는 요 d값을 주는 거다. 너희들의 개수비인 d가 결국엔 얼마다? 그쵸, 9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좀 복잡하게 주긴 했지만 급수가 수렴할 때는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요 공차를 줬고요. 그걸 가지고 또 새로 뭘 만들었다 여기서는 그쵸,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1부터 무한대까지 9분의 1의 n제곱 요거 계산하란 얘기고요. 그럼 얘는 첫째 항이 9분의 1 공비도 9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너는 9분의 1에 9분의 8에 뒤집는 8분의 9가 돼서 답은 뭐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듭 제곱의 1의 자리수를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좀 잘 알고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등비급수 문제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3의 거듭 제곱의 1의 자리수를 an이라고 하면 3의 거듭 제곱이 어떻게 가냐 하면 3, 9, 7, 1, 3, 9, 7, 1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맞죠? 3, 9, 27, 81 뭐 그런 애들을 순서대로 A1, A2, A3, A4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을 내가 좀 펼쳐서 1부터 집어넣어 보면 이게 사실은 2의 분의 3, 너는 2의 제곱분의 9, 너는 2의 세제곱분의 7, 너는 2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을 요 오른쪽에다 쓰지 말고 요 아래쪽에다 쓴다고 치면 아니다. 그럼 어쩔 수 상관없죠. 3, 9, 7, 1 이렇게 쓰면 너는 다섯 번째 항, 너는 여섯 번째 항, 너는 일곱 번째 항, 너는 여덟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무한히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가 문제인데 좀 이걸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4개 반복되는 4개를 하나의 항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4개를 두 번째 항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통째로 누가 2의 4제곱분의 1이 곱해져서 이 4개의 합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통째로 2의 4제곱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4개를 합친 걸 하나의 첫째 항이라고 보고 공비를 너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째 항을 통분을 해서 볼까요? 얘는 16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8이 곱해지고 여기는 4가 곱해지고 여기는 2가 곱해지고 여기도 2가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2는 곱하면 안 되죠. 여기는 1.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비는 16분의 1이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공비는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자는 16분의 이게 60 여기는 15 그러니까 16분의 75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16분의 15니까 뒤집으면 15분의 16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요거는 이렇게 약분해서 5다 라고 보면 그 결과값은 5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3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N도 있고 여기 보면 BN도 있는데 이 AN과 BN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줬을 때 5분의 5의 n제곱분의 BN을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고요. 자, 일단은 A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이 좀 주어지냐면 이 친구는 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A1은 1, A2는 거기다 2를 곱하면 되고 A3는 또 2를 곱하고 A4는 또 2를 곱하고 A5도 2를 곱하고 A6도 2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AN을 또 가지고 BN을 또 만들어요. AN을 또 누구로? 그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N이다 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고 너는 2구 너는 1이고 2구 1이고 2고 이게 반복되니까 BN은 1, 2, 1, 2, 1, 2가 반복되는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홀수항일 때는 1, 짝수항일 때는 2다 이런 특징이 있는 수열을 우리는 BN이라고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요 값은요. 펼쳐보면 5의 1제곱분의 1, 5의 2제곱분의 2, 5의 3제곱분의 1, 5의 4제곱분의 2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1, 1, 2가 두 칸씩 반복이 되면 이렇게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봐도 괜찮다 그랬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사실은 공비가 25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고 식을 세워주시면 첫째 항은 5로 통분을 할까요? 25로 25분의 5 더하기 2니까 7 이렇게 되고 너는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되면서 25분의 7 곱하기 25분의 24 그럼 24분의 25 이렇게 값을 잡아주시면 최종적인 답은 24분의 7이다 라는 값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일단은 현재 상황을 조금 좀 체크를 해보면 현재 1리터라는 물이 있고요. 자, 여기서 4분의 1을 A에 넣는다 라고 하니까 뭐 제가 A에 들어있는 물을 AN이라고 이렇게 수열을 쓰면 여기는 이제 4분의 1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비커 B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BN이라고 하면 4분의 1을 넣고 남은 양을 이제 4분의 3이 남았을 텐데 거기에서 또 4분의 1을 넣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현재 남아있는 양은 4분의 3이 남겠죠. 너무 막혔나? 자, 그러니까 A에다가 이렇게 붓고 나면 여기에 이제 남은 양이 4분의 3이 남았을 거잖아. 그지? 그런데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가지고 갔으니까 4분의 3에 4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두 번째에서 남은 양은 4분의 3에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을 거다. 그지? 그럼 얘가 이제 16분의 9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여기 이제 16분의 9가 오면 이 16분의 9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16분의 9의 4분의 1을 가져가. 그럼 이렇게 가져가고 남은 양은 얼마냐? 라고 하면 남은 양은 또 16분의 9의 4분의 3이 될 거고 자, 그럼 이 남은 양에서 다시 또 4분의 1을 기가 가져가. 그럼 너는 16분의 9의 4분의 3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4분의 1을 가져가면 그리고 남은 양이 또 뭐가 된다? 그치? 16분의 9의 4분의 3의 4분의 3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쌓여 나가면 여기 계속 무한히 했을 때 요 A하고 B의 남은 물의 양이 있을 거잖아요. 너희들의 비율을 구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남을지 보면 뭐 약간 짐작이 좀 되는 게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등비 급수가 될 거고, 그쵸? 아래 거는 아래 거대로 또 이렇게 등비 급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등비 급수의 비율의 공비가 사실은 둘 다 똑같지? 얘도 지금 16분의 9, 얘도 이렇게 16분의 9씩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아, 이건 결국에는 첫째 항의 비율이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좀 헷갈린다 하면 좀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얘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디다 쓰는 게 좀 예쁠까? 얘부터 계산을 해보면 첫째 항이 이제 4분의 1이고 공비가 16분의 9니까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7의 역수 7분의 16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A는 4분의 1에 7분의 16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BN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6분의 3 그리고 공비가 16분의 9, 그러니까 너는 16분의 3 곱하기 16분의 7의 역수 7분의 16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두 개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요 인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시고 이런 건 없애도 되죠. 그리고 16도 곱해버리자. 그럼 얘는 이제 4가 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4대 3입니다. 가 돼서 여기서 물의 비율의 양은 5번 4대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1번은 지금 x는 3의 n제곱이라는 요런 직선이 있고, 요 곡선 위에서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서 뭐 이 급수값을 계산해라, 이게 문제인데, 핵심은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건 결국엔 이 점들의 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x좌표를 3의 n제곱이라고 줬다면 얘의 y좌표는 이 함수 위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좀 예쁘게 쓰면 3의 2분의 1제곱의 n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루트 3의 n제곱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얘가 정삼각형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3의 n제곱이다 라고 보면 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요 길이가 이제 여기가 60도다 보니까 길이비로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루트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2배, 한 변의 길이는 이거의 2배니까 한 변의 길이는 2 곱하기 루트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죠? sn이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루트 3의 n-1제곱이 되고, 높이는 루트 3의 n제곱이다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고요. 그럼 뭐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루트 3의 너는 2n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sn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서 급수를 계산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럼 너는 루트 3의 2n-1제곱 분의 1을 계산하세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2 집어넣으면 루트 3의 세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 나갈 거니까 등비 급수라고 보면 첫째 항은 루트 3분의 1이라고 놓으시면 되고, 공비는 이거의 제곱이죠.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너는 1-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 이렇게 유리화해서 쓰고요. 얘는 3분의 2인데 뒤집으면 2분의 3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공식 2개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기울기 공식, 기울기 n을 할 때 공식 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런 공식 기억나냐? 아니요. 안 나지? 아니면 방법이 하나가 이렇게 원방이 있잖아. 내가 만약에 까먹으면 이 기울기로 그냥 식을 세워. 그 다음에 접할 때 우리 어떻게 푸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한
반지름이다 이렇게 풀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거든.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그게 얼마다? R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n자리에 풀만 얘를 넣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해서 직접 계산해도 되고 외우면 그냥 바로 대입하면 나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접점. 이거는 기억나지? 네. 자,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은 2분의 1의 n제곱. 여기는 그런데 1사분면을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자리로 쓰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x축과 만나는 게 x제곱이면 0 여기 넣고 그럼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서 등비급. 또 자,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k,2를 지나게 하는 그 곡선의 y절편을 ak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일단은 k,2를 지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 요 3의 x제곱 같은 경우는 y좌표가 2일 때가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럼 y좌표가 2일 때면 여기가 2일 때고요. 그럼 그때 x좌표가 이제 로그 3의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로그 3의 2에서 k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x축 방향으로 k 빼기 로그 3의 2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길이만큼 이렇게 여기가 k 여기가 로그 3의 2 이렇게 이제 보면 요 길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식을 잡으면 3의 x 대신에 x 빼기 k 마이너스 로그 3의 2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쓰면 y는 3의 x 빼기 k 플러스 로그 3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y절편을 또 구하래. y절편을 ak다 라고 하면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되고 그걸 ak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의 이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로그 3의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 지수에서 더하기는 곱하기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k제곱 그리고 얘는 3 여기가 3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3을 2로 만드는 지수니까 이 3을 2로 이렇게 슉 바꾸겠죠. 자, 그럼 이렇게 ak식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요거에 대한 급수값을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2다 이렇게 보시면 첫째 항이 3분의 2 공비가 3분의 1 뭐 이렇게 되면서 계산하면 1 이런 값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교점을 좀 구해서 pH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교점을 한번 구해보죠.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일단은 x-1로 묶였을 때 얘는 2분의 1의 n-1제곱 빼기 3x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양쪽 갖다 놓고 묶으면 이렇게 묶일 겁니다.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일단 x좌표가 하나는 1이 되고요. 그게 이제 a의 x좌표겠죠. 또 하나의 x좌표는 얘가 0이 될 텐데 얘가 0이 될 때 x값은 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 점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높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요 x좌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y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y좌표를 알려면 이 x좌표를 둘 중에 하나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대입을 했다 라고 치면 3 곱하기 3분의 1의 x좌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대입한 x좌표 빼기 1
뭐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곱해지고 이렇게 된 게 3분의 1에 이제 4분의 1에 n-1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다가 되고 이게 이제 y좌표인데 문제는 이게 길이기 때문에 이 y좌표가 지금 음수거든요. 그럼 위에 거에서 이 y좌표를 빼야 정확하게 이 길이식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까지 한번 붙여 주셔야 이게 뭐가 된다? 그치, 여기 보이는 pH의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두 개의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무한히 더해 보래니 여러분들은 두 개의 등비 급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아유, 이렇게 자리도 옆에 많은데 이렇게 좀 당겨서 왼쪽에다가 넓직하게 계산해 볼까? 자, 얘만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항이 빼기 3분의 1이죠. 공비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역수 3분의 4.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뭐 이렇게 되겠고요. 이 친구는 첫째 항이 1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너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8이 돼서 답은 9분의 1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